안녕하세요. 이해 쉬운 K주식 시황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4일, 지금 시각이 오후 1시인데요. 이 장중 데이터를 기준으로 시장 흐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보니까 바이오, 또 진단 테마, 이쪽이 강세가 두드러지네요. 네, 맞습니다. 네, 특히 퀀타 매트릭스, 이건 상한가까지 갔어요. 국책과제 소식 덕분인 것 같고 케어젠도 해외 계약 소식이 있네요. 급등하고 있고요. 또 중국 소비 관련주들, 이쪽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 본격적인 분석 전에 저희가 꼭 안내해드리는 말씀이 있죠.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7월 14일 장중 데이터 기준이고요. 그러다 보니 약간의 오류 가능성, 또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분석 방법이 쓰였을 수도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늘 강조드리지만 이건 절대 투자 권유가 아니고요. 모든 투자 결정과 책임은 여러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원금 손실 가능성도 유념하시고요. 자, 그럼 오늘 시장 큰 그림부터 좀 볼까요? 오전장 강세 테마, 약세 테마 나눠보면요. 탈플라스틱, 보험,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 나온 중국 소비주, 또 지주사, 은행, 이쪽이 좀 강하고요. 반면에 전자결제, 인터넷 대표주 같은 핀테크 관련 테마는 전반적으로 좀 약한 흐름이네요. 네, 그 강세 테마 중에서 중국 소비주, 그러니까 화장품, 면세점 이쪽을 좀 보면요. 이게 흥미로운 게 시진핑 주석 에이펙 참석, 그리고 방한 가능성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동안 잠잠했던 한한령 해제, 이 기대감이 슬슬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정치적인 기대감이군요. 네. 근데 그거 말고도 K뷰티 자체가 워낙 인기 있기도 하고 또 최근에 아마존 프라임데이 때 미국 온라인 매출이 작년보다 한 30% 넘게 늘었다 이런 소식도 있거든요. 이런 실질적인 부분도 같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화장품, 코리아나 허데실라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기대감이랑 실제 판매 호조,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네요. 그럼 다른 강세 테마는요? 지주사나 은행, 보험, 이쪽도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떤 배경인가요? 그쪽은 이제 국내 정책 변화 기대감하고 관련이 좀 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라던가 집중투표제 도입 같은 거요. 좀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설명해 주시면? 네, 그러니까 대주주 말고 다른 주주들 목소리를요. 감사위원 뽑을 때나 이사 뽑을 때 좀 더 반영하겠다. 이런 제도 변화 가능성이 생긴 거죠. 여기에 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었으니까요.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기업 지배 구조가 좀 개선되려나 하는 기대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서현, CJ, 기업은행, 삼성화재 이런 종목들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걸로 보이고요.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정책 변화가 결국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군요. 반대로 핀테크 관련주들은 영심을 못 쓰네요. 이건 왜 그럴까요? 네, 핀테크 쪽은 최근에 규제 환경 변화 이슈도 있었고 또 경쟁도 점점 심해지고 이런저런 요인들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종목들이 딱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럼 이제 개별 종목 이야기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오늘 뭐니 해도 퀀타 매트릭스 317605죠. 상한가인데 배경이 정확히 뭐였죠? 네, 퀀타 매트릭스는 그 국책 연구 사업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다는 소식, 이게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총 71억 원 규모고요. 이 연구가 뭐냐면 피를 아주 조금 한 2ml 뽑아서 6시간 안에 감염균 종류 알아내고 또 어떤 항생제가 잘 듣는지 이걸 AI로 판별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예요. 와, 6시간이요? 지금은 얼마나 걸리는데요? 보통 한 3일에서 4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정말 획기적으로 줄이는 거죠. 의료 현장에서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고요. 예전에 네이처지에도 관련 기술이 소개된 적이 있어서 기술력 자체에 대한 신뢰도도 좀 있는 편이고요. 정말 획기적이네요. 그럼 케어젠 114370 급등세는요? 여기도 소식이 좋던데요? 네, 케어젠은 먹는 형태의 최종 감량 건기식, 코글루타이드라고 하는데요. 이걸 중동하고 북중미 시장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게 큽니다. 특히 멕시코하고는 4,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꽤 큰 규모죠. 이 계약 소식이 주가 상승의 가장 큰 동력이고요. 아무래도 주사제가 아니라 먹는 약이니까 편의성이나 안전성,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번 계약은 이제 글로벌 시장 공략이 본격화되는 신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LG전자도 HBM 관련해서 뭔가 뉴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LG전자가 차세대 HBM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장비, 하이브리드 본더라는 걸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2028년 양산 목표라고 하고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LG전자가 이제 반도체 장비 시장, 특히 후공정 패키징 쪽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하이브리드 본더가 기존 것보다 더 좋은 건가? 네, 기존의 TC 본더 방식보다 효율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어서 시장 선점 기대감은 있는데 기존 강자들, 예를 들어 한미반도체 같은 회사들이랑 경쟁은 좀 치열해지겠죠. 그렇군요. 반면에 SND 206970은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이건 무슨 이유인가요? SND는 좀 안 좋은 소식인데요. 주요 고객사가 삼양식품인데 이 삼양식품이 소스 만드는 경쟁사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SND가 삼양식품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꽤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양식품이 소스를 자체적으로 조달하면 SND 실적이 나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확 커진 거죠. 특정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게 리스크로 작용한 거군요. 네, 딱 그런 사례입니다. 향후 실적 불확실성이 좀 커졌다고 봐야죠. 네, 오늘 시장을 쭉 정리해보면요. 바이오나 중국 소비 같은 특정 테마가 시장을 좀 이끌어가는 모습이고요. 그 안에서도 국책과제 수주나 해외 계약, 신기술 개발 같은 호재가 있는 종목은 오르고 반대로 S&D처럼 고객사 리스크 같은 악재가 터진 종목은 내리고 이렇게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장세가 아주 뚜렷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실질적인 성장 동력, 그러니까 퀀텀 매트릭스처럼 기술력 기반의 국책과제를 따냈다거나 케어젠처럼 해외에서 큰 계약을 했다거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는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지만 동시에 방금 S&D 사례처럼 특정 고객사에 너무 의존한다거나 재무 상태가 안 좋다거나 하는 개별 기업이 가진 위험 요인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고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중요해 보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해 쉬운 K주식 시황 분석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큰 만큼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